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분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8월 28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간 하도 우울한 소식부터 전해드려가지고 오늘은 의미 있는 움직임, 다소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만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대형 치킨점 프랜차이즈에 맞선 치킨
치킨 협동조합이 떴다는 기사입니다. 이민호, 이민철 씨 형제인데요. 강서구 공항동 서울에서 10년 동안 한 치킨집을 운영하던 형이 본사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재료비를 올려받는가 하면은 광고 같은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점주에게 부담시켰다는 겁니다. 갑자기 신메뉴를 출시했다면서 재료를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5,000원짜리 치킨을 팔아도 이런저런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것은 닭 목처럼 앙상한 1,5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밤새 일해도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급 원가를 마리당 4,800원에서 5,46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 형제는 닭을 튀기는 대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을 살리기 새희망 협동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로부터 도움도 받았는데요. 독자적인 치킨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횡포에 시달려온 을들이 나섰다는 뜻에서 희망과 협동조합이란 단어를 조합한 UHC 치킨, 다른 명칭으로는 협동조합의 쿱해서 쿱스 치킨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BHC라는 치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형제는 가격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은 결국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인 업계 평균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와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 섭니다. 가격을 내렸다가 다른 치킨집 사장들이 입을 피해도 고려했는데요. 대신 고객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치킨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들의 을들의 이런 그런 연대, 이로 인한 협동조합 결성, 그래서 갑의 횡포를 물리치겠다는 그런 의지에 저희는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예, UHC 치킨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는 왜 그렇게 많고 또 그 치킨 광고에는 아이돌 그룹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광고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그 광고비를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 값에 그 광고료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예, 참 치킨 협동조합이 떴네요. 사실 자영업자를 하려는 퇴직자들 보면은 손쉽게 창업하는 게 이제 치킨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또 쉽게 문 닫는 것도 치킨집인데요. 예, 이 협동조합의 성공 기원합니다. 대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대기업의 허위자료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증 실패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의 불합리한 소유 지배구조인 순환출자 구조 실태가 왜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보고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순환출자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순환출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같은 대기업 집단 소속의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다시 C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가 소유한 총수 일가가 B와 C까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대표적 그룹 총수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불합리한 소유 지배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순환출자 고지를 정밀 검증을 했더니 앞서 발표한 것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과 롯데그룹이 순환출자 고리 현황을 대폭 축소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요. 삼성의 경우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율 1% 이상 순환출자 고리는 16개라고 보고했지만 이번 검증 결과 30개 이미 밝혀졌습니다. 갑절이네요. 예. 롯데 역시 지난해는 51개로 파악됐지만 오류 수정 결과 51개가 아니라 5,851개였습니다. 5,800을 뺐네요. 예.
대기업 순환출자 10년 동안 왜곡,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삼성과 롯데가 고의로 이렇게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공정위의 해명은 뭐 단순 실수다. 뭐 실무자의 실수다. 예. 이런 정도군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51개인데 5,851개로 나중에 밝혀집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실수가 가능한지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혹 행위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은 사망 전날까지도 냉동식품을 강제로 먹으면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중요 목격자인 김모 일병을 만나서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모 일병이 사망 전날부터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호흡 증후군을 보였고 다음 날까지 이어진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의무대에 입실한 환자로 윤 일병이 사망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목격한 그런 증인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요. 김일병은 윤일병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 했고 김일병 아버지도 윤일병 유가족과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헌병대와 3군 사령부 검찰부를 비롯해 군 당국 누구도 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한 거죠. 군의 석연치 않은 행보를 짚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을 보면 검찰에 또 석연치 않은 행보가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됐죠. 전에는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는데 예.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최근 권은희 의원과 함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해서 10여 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 나와서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이 김용판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은희 의원의 이런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자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권은희 의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공판 과정에서 1심 재판장이 법정에 나온 경찰관들을 향해서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요. 검찰도 경찰관들이 내부 보고 등을 통해서 서로 진술 내용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이거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권은희 말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권은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기소를 한다면 이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이 다른 모양이죠. 뭐. 최동욱 총장 지휘체제의 검찰이었고 지금은 김진태 총장이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또 석연치 않은 행보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를 보게 되면은 6대3 구조로 돼 있죠. 6은 여권 추천, 그리고 3은 야권 추천. 따라서 여권 추천 이 위원들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은 이건 뭐 항상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고, 그건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박창신 신부하고 인터뷰했다고, 유성 씨하고 인터뷰했다고, 이 공정성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해놓고는 정미용 씨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야권 단체장에 대해서 종북이다 했을 때는 이건 징계도 하지 않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거든요. 자,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관계자 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해서 방심위 전체 회의에 이 사안을 올렸습니다. 무슨 사안이냐?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보도한 KBS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그런 결론을 올렸다는 겁니다. 결국 중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요. 하지만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등 언론단체가 주관하는 기자상을 무려 3차례나 받았던 자활한 특종으로 분류가 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들이 장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소위원회에서는 KBS의 문창극 보도에 대해서 중징계가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KBS 제작진은 많은 교회의 강연과 칼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창극 전 후보자의 역사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에 있어서도 악성 게시글, 댓글을 적발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경향신문 3면을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세월호 참사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옹호하고 특정 정당을 폄훼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밝혀낸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직원인 박모 씨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된 배우 이산 씨의 페이스북에서 이산 씨의 막말을 적극 옹호했다는 건데요. 이산님 소신대로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산 씨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모욕죄로 신고하세요. 이런 댓글을 썼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배우 이산 씨는 장기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에 대해서 그냥 단식하다가 죽으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서 논란을 빚은 바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누리꾼들을 빨갱이, 좌빨 종북간첩, 통진당 당원으로 표현하고 신상 정보를 털겠다는 그런 위협을 이렇게 21차례나 남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인 박모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중간에 이 세월호 사고 관련 속보가 있어서 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족 대책위 대변인이죠. 유경근 대변인으로부터도 저희 제작진에게 문자가 온 내용인데요. 예. 지금 뭐 40일 훨씬 넘게 단식을 해오던 김영호 씨 네. 단식을 중단하겠다. 네.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 중단을 결정한 배경 입장을 좀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참으로 다행스러운데요. 그 유민 아빠가 그동안 쭉 주장해온 내용은 뭐냐면은 여당의 태도가 바뀌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뭔가 유민 아빠에게 여당이 성의 있는 자세 변화에 그 약속을 한 것인지 그것도 주목되고요. 이따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아일보 12면으로 가보면요. 세월호법 의사표현 단식이 최선인가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말이죠.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맹폭을 퍼붓고 있죠. 또 뭐 여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당 지지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들의 회원들 뭐 폭식 투쟁을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투쟁하는 분들을 그야말로 야유하는 이런 참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해서 지금 빈쪽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간 이 단식이 그만큼 위력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과 장악당한 언론 그리고 여당의 지지자들이 단체로 나서서 이 단식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민 아빠에 대한 인격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오늘 동아일보는 세월호법 의사표현, 단식이 최선인가요? 이 따옴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원로 5,180명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과를 야당과 유가족 측이 수용하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당 주장을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인데요. 서경석 씨가 나선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좀 5,180명 이분들의 면면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경석 씨가 과거에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무슨 보수적 입장에 선 그런 어떤 성명을 발표할 때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거기에 동참한 적 없다. 동조한 적 없다. 그랬었어요. 예. 5,180명. 서경석 목사가 주도한 이 성명에 등장한 5,180명. 과연 그분들은 정말 이 취지에 동의하는지 일일이 한번 시간이 되면 능력이 되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원로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을 사회 원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예. 노재봉 씨 같은 분도 있네요. 보니까 이름에 민간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여당 주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을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기사가 있네요.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죠.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 언론들이. 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의 장외투쟁에 관련해서 참여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판해 주길 바라나 봐요. 조선일보는. 예.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꾸려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 방침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대표일 때도 세월호 유족과의 접촉 꺼려했다는 설이 당 안팎에서 아주 상당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이 시기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앞서 얘기한 대로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이런 투쟁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부담을 느껴서인지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네요.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냐? 질문이 이랬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78.5%,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68%가 세월호법은 별도로 하고 당장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 라는데 다수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 민생법안 중에 부동산 시장을 그야말로 과열시켜가지고 가계부채를 폭증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법안, 학교 앞에 호텔 마음껏 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법안, 그리고 이런 크루즈 여객선에서 카지노할 수 있는 법안.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와간 이런 지금 법안이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과연 조선일보 78.5, 중앙일보 68%의 찬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예. 자,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세월호법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제재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서경석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 원로들은 여야 합의 아니라면서 이거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자,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세월호법 제재 협상에 반대한다가 49%, 그리고 찬성이 44%였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재협상까지는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협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49%니까. 여야가 합의한 현재의 안. 그렇죠. 이거는 2차 합의안을 그대로 한다.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49%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중앙일보 조사는요. 세월호법 다시 협상해야 된다가 51.5%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수와 소수가 뒤바뀌었네요. 예. 조선일보 조사와 중앙일보 조사. 이건 결국 질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이 소상한 내용을 설명하느냐.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카지노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 과열시켜가지고 가계부채 폭증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민생 법안인 것을 알고 계셨냐? 알고 계신다면은 지지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면은 과연 지금 민생 법안 우선 처리해야 된다. 조선일보 78.5, 중앙일보 68%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싣는 이런 보수 언론의 행태, 그다지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심리학자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한겨레 사면에 실려 있습니다. 심리학자 373명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사고 초기엔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유가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폭력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개인을 치유해도 사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 이런 심리 치유는 야정병원에서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밖에 안 된다. 세월호 사고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책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그 심리학자들이 세월호법 촉구 공동 성명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씨 지금 4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갔고요. 방금 보도에 따르면 단식을 중단하기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호 씨. 이 김영호 씨를 불신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리학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기 존중감을 갖지 못한 이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인 강렬한 투사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투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식이나 열등감, 공격성과 같은 감정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는 건데요. 이들은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을 부인하기 위해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심리적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사회적 토양,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부 행사에는 늘 관변당체가 동원되고 인터넷에는 일베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사회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집단화하고 조직화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치료 대상자를 이렇게 규합시켜서 자기 정략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라는 지적을 이 심리학자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을 먼저 좀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극단에 몰린 이런 유족들이 울부짖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거, 뭐 그 과정에서 막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지금 물속에 있는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제가 김영호 씨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제가 뭐 막말꾼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김영호 씨라도 대통령 앞에서 막말합니다. 근데 어제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하고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김영호 씨 대통령에게 막말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김영호 씨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중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재미있는 기사가 한국일보 10면에 실렸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인데요. 한국일보 10면을 보면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부 문제로 직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소송 각하를 요구하는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은 김진태 총장은 수사관 20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름도 깁니다. 이걸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고검 정필재 검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검찰이 구기능직 직원들을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수사관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아니, 기능직을 어떻게 수사관으로 안 된다 라면서 이분들이 단체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진태 총장은 46페이지 분량의 구구절절한 답변서에서 일반직을 이렇게 전직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 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검찰청을 비롯한 전 행정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다가 결국엔 소송까지 제기했으니 막연한 반감과 불안감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검찰 측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 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공고의 취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그 김진태 총장이 법적 대응을 이제 하고 났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내부 소통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직원들과 지금 검찰총장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싸울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모양새는 어쨌든 참 보기 그러네요. 예. 기사의 지적은 이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예. 충분히 이 직원들과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제목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면에 실렸는데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추진 1호 공항으로 내세웠던 청주국제공항. 결국 이 민영화는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공항 측이 매각 잔금을 제때 못 내서 계약이 결국에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해 투자자의 줄 소송이 우려가 되는 그런 후폭풍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민영화 추진했다가 이렇게 본전도 못 찾는 그런 행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 회의. 이번 통으로 고리 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큰 걱정을 안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원전 본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원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고리 원전 2호기 침수로 인한 정전 사태를 두고 별 문제 없다는 식. 그러나 이인재 최고위원은 근데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차단이 되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냉각 펌프가 가동이 됐는데요. 15m 해일이 덮치면서 그 냉각 펌프를 돌리던 발전기마저 침수가 돼가지고 냉각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원자로가 녹아버리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입니다. 지금 이 고리 2호 원전 경우도 보니까 지금 이 냉각 펌프, 지하에 있는 냉각 펌프에 그 지상에 그 폭우로 내린 비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이 전기선 그 구멍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냉각 펌프 주변에 전기 기기들을 침수시켜서 냉각 펌프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 원자로 운전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 중단이 안 됐으면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태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폭우에 견디지 못하는 냉각 이 펌프 시스템, 상상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원전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지금 또 우리 여의도 땅에 11배, 12배 넘는 면적의 땅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고리 원전 2호기와 같은 장소에 있고 연식도 더 오래된 고리 원전 1호기. 2012년 2월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한 달 동안 은폐된 일이 있었는데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태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비상발전기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고리원전 정전 사고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원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잠시라도 전기가 나가면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째서 한 달이나 숨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람이 초속 4m, 강풍이 불던 밤이었다.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한 드라마의 일부. 고리 발전소에서 방사능은 기장군을 20분 만에 90분이면 부산, 울산 전역을 덮는다 했다. 정말 그랬다. 그렇다면 이 사고로 이주 및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역의 반경은 얼마일까? 후쿠시마와 같은 값이라면 고리 원전으로부터 40km 정도면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은 모두 폐허의 땅이 됩니다. 울산 인구 120만, 경남 양산 인구 30만, 앞서 부산 인구를 350만이라 했죠? 합해 500만이 살던 터를 버려야 합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의 마무리 발언. 에너지의 30% 이상을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별 문제 없다고 덮어버리게 급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대표, 터지면 끝장나는 사고, 사전 예방하자는 지당하신 말씀에 대해 도대체 왜 반박할까?